SAT 준비 두 번째 시간인데요. 뭐 다 짐작을 하시겠지만, SAT라는 걸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관해서 피상적인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을 설명하겠다는 거지, SAT 직접 문제를 놓고 자세히 막 설명하면서 그렇겠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요 회사가 그 동영상 사이트를 얼마 있다가 이제 다 복구할 겁니다. 우리가 좀 그 디자인 같은 게 좀 낙후되었다고 판단해서 동영상 사이트를 완전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트는 어디냐면 저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네이버 빼고 앳 빼고 앞에다가 이렇게 짠짠짠 쓰면 되겠죠. 이게 조만간 복구될 겁니다. 뭐 언제 복구되는지, 언제 리모델링 되는지 뭐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여기다가 이메일을 주시면은 저희가 금방 대답해 드릴게요. 자, 오늘 하려는 건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SAT 준비할 때 그럼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뭐 실전 문제를 풀어야 된다. 어떤 책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이렇게. 뭐 실전 문제가 중요하겠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뭐 그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지난번에 제가 한 얘기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문에 텍스트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그러면은 question이 있고 그 다음에 answer choice가 A, B, C, D 이렇게 E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도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거의라고 말하는 것은 혹시 몰라서 그러는 건데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상담해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해보고 학원에서 그리고는 질문을 받아서 대답해보고 한 제 경험을 통틀어서 상당히 긴 경험입니다. 상당히 긴 경험을 통틀어서 이 텍스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뭐 의도가 뭐냐, 암시를 해라, 어쩌고 저쩌고 제 문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그 문제 성향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텍스트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여기에 있는 단어하고 답인데 여기에 있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power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energ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9세기 이런 문학의 power에 관해서 설명했다. 그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 사람은 19세기 문학의 에너지에 설명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답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말을 바꿨다고 해서 paraphrasing 혹은 rephrasing 혹은 reword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말장난이죠. 뭐 rewording 혹은 rephras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단어로 명사로 사전적으로도 비슷한 느낌의 단어로 바꿔주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paraphrasing은 1번 품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가 부사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요. 문장 전체가 한 단어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한 단어가 세 단어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명사가 동사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품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parts of a speech가 품사죠. 그렇죠? parts of speech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참 두 번째는요. 사전적 동요가 아닙니다. 사전적 동요가 아니고요. 저자가 글의 흐름상 이렇게 쓴 걸로 볼 때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글의 흐름에 비추어서 글의 흐름과 맞게 단어를 마음대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사전에 근거해서 동요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세 번째, 함정이요. 뭐 이거는 거꾸로 저한테 상담을 했거나 수업을 안 들어본 사람도 알 겁니다. 그렇죠? 알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나온 단어하고 지문에 passage에 나온 단어하고 선택지에 나온 단어가 만약에 같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그것은 답이 아닐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눈을 사로잡는 것. 그러니까 여기 나온 단어랑 똑같으니까 꼭 그게 답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결국은 SAT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기가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든 뭐 학원을 다니든 아니면 워낙에 읽은 양이 많아서 별 준비를 할 필요가 없든 간에 그 사람이 뭐를 묻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지문에 나온 단어나 표현과 선택지에 나온 단어나 표현이 서로 다른데 이게 같다는 걸 느끼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아주 재미있는 분류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제 경험상 SAT 처음에 SAT를 수업하기 시작해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상 점수가 400점대, 이제 크리티컬 리딩입니다. 리딩이 예상 점수가 400점대, 500점대, 600점대, 700점대에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패러프레이징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 400점대 학생들은 계속 뭐라 그러냐면 왜 지문에 있는 단어를 그냥 쓰지 자꾸만 바꾸냐요. 그러게요. 참 어떻게 하면 좋죠. 자, 500점대는 패러프레이징 이해는 됩니다. 근데 혼자서는 찾지 못합니다. 누가 찾아주면 잘 이해를 해요. 근데 혼자 찾으라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600점대는요. 혼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확률이 참 안 좋습니다. 보통 약 30%밖에 못 찾습니다. 찾긴 찾는데 10개 중에 7개를 잘못 찾습니다. 700점대는요. 이제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뭐 이건 우연입니다. 경험상 약 한 7, 80%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800점 맞은 사람이 제 기억으로 한 3, 4명 나온 것 같은데 800점 맞은 사람도 100%를 찾아내지는 못합니다. 저한테 배운 학생들 중에서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다시 좀 수업에 들어오면 안 될까요? 다시 상담을 받으면 안 될까요? 아직까지도 깔끔하지 못한 느낌이 있어서 좀 찜찜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800점을 맞은 학생도 크리티컬 리딩입니다. 2400 만점에 800점이 아니고 800점 만점에 800점을 맞은 사람도 아직까지는 100% 잡아내는 사람 본 적은 없습니다. 자, 뭐 학생들이니까 아직 더 발전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결국은 SAT는 패러프레이징 싸움이다. 그 얘기입니다. 패러프레이징 제대로 잘 이해가 되면 사실상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제대로 잘 이해되려면 엄청난 연습이 필요한다. 이것이 문제이죠. 네. 그러면 다음번에 또 SAT에 대해서 또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뭐가 중요한지 설명드리는데 궁금한 게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